덩샤오핑 1904년 8월 22일에서 1997년 2월 19일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과 하궈펑 이후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문화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시장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중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 1904년 중국 스촨성 사천성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지주층에 속했으며 1920년 16세 때 프랑스로 유학하였다. 하지만 학비가 부족하여 한때 학교를 그만두고 르노 자동차 회사에서 근로자로 취업하였으며 생활비를 벌어 학교를 졸업하였다. 1921에서 1924년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1922년 중국 소년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공산당 활동 때문에 프랑스 경찰의 감시를 받았으며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물기가 어려워지자 소련으로 이주하였으며 모스크바 의중산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중국 귀국과 공산주의 활동 1927년 귀국하여 광시 광서에서 공산당 지하운동에 참가하였다. 붉은 군대 정치위원으로 활약하지만 일선이 정책에 혼란만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31년 무장 봉기했지만 실패하고 1933년 중국 사회주의 반주류였던 마오쩌둥 무택동이 이끄는 부대에 합류하였다가 게릴라전을 중시하는 무택동의 노선과 맞지 않아 실각하였다. 1935년 주울레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비서장으로 복귀하였고 정치위원이 되어 장정에 참가하였다. 화북지방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공산당의 팔로군 내서 정치위원을 지냈다. 1949년 장강 도하작전과 난징 남경을 탈환할 때 제2야전군 정치위원으로 지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큰 전과를 거두었다. 중국 공산당 정치활동 1952년 마오쩌둥에 의해 정무원 부총리에 임명되었으며 1954년 당중앙위원회 비서장, 1955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제8기 중앙전당대회에서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 당설 6위에 올랐으며 중앙서기처 총서기로 당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마오쩌둥과 대립으로 실각 1958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에 실패하자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극좌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혁명을 추진하게 되자 등소평은 마오쩌둥과 대립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대약진 운동이 추진되는 동안 중국 경제의 변화를 시도했으며 류사오치 유소기 등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마오쩌둥과 노선 갈등을 빚어 1966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으로부터 반모주자파의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하였다. 실각한 등소평은 트랙터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부총리로 복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공산당 내 권력투쟁이 강화되고 경제가 파탄되는 실패를 가져오면서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에서 사임하게 되자 1973년 저울라이가 당의 실세로 복귀하면서 등소평은 당부총리로 복귀하였다. 주울레가 병역하자 등소평이 역할이 커졌으며 1973년 10월 당중앙위원회 부조석, 중국인민해방군 참모장이 되어 당정치국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1974년 4월 유엔 자원 총회에 참석하여 뉴욕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본 신일본제철의 철강 기술을 도입하였다. 저울라이의 사망으로 실각과 복직 1976년 1월 8일 주울레가 사망하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주울레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가 마오쩌둥의 추종자인 사인방에 의해 반혁명 집회로 지목되었고 등소평은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모든 직무를 박탈당하며 다시 권좌에서 밀려났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후계자 화궈펑 화국펑이 저울라이 계열의 간부인 예제닝 역검영, 특무부대장인 왕둥싱 왕동흥과 결탁하여 사인방을 숙청하였으나 화궈펑의 힘만으로는 전국 수습이 어려웠으므로
예제닝의 종용으로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복직되었다. 등소평이 개혁정책 1977년 10월 전당대회에서 국무원 상무부총리로 임명되었으며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으로 복직하였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수습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통일하였으며 일본을 방문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일본의 선진기술을 중국에 도입하였다. 그해 10월 문화대혁명을 부정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현대화와 개혁 개방 정책 노선을 결정하여 중국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979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회담하였으며 중국의 발전을 위한 개방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화거펑과 권력투쟁 마오쩌둥의 노선을 추종하는 화거펑 체제를 비판하였으며 그 후 화거펑과 5년간의 권력투쟁 끝에 1981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그의 집권 후 기업가와 농민의 이윤 보장, 지방 분권적 경제 운영, 엘리트 양성, 외국인 투자 허용 등으로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천안문 사건과 사망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지만 무력 탄압으로 수습하였고 무력 진압을 반대한 자오쩌양을 해임하였다. 등소평은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 서열 1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를 장악한 정계 최고 실권자로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후계자로 상하이 시당서기인 장쩌민을 발탁하였으며 1997년 2월 19일 사망했다.